안녕하세요. 스케치업 프로 2013을 강의하게 될 강사 박남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 프로 2013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기능부터 해서 응용 기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흐름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스케치업 2013 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업 2013의 가장 큰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스케치업 2013이 나오기 전에는 스케치업 프로 8.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8점,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버전이 구성이 되다가 2013이라는 버전으로 이게 갑자기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2013으로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사용자 툴바를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린시펄이라 그래서 주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도구, 즉 드로잉 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주요 도구와 그리는 도구를 여러분이 학습하셨다면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수정해주는 에디트 툴, 그리고 이제 솔리드 툴이라 그래서 스케치업 프로 8.0부터 새롭게 등장한 어떤 메뉴입니다. 그래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등의 우리 맥스에서 보면 불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불린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솔리드 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툴이라 그래서 건설 도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측정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줄자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자를 기입한다든지 치수를 기입하는 그런 어떤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샌드박스라 그래서 마치 이제 모래상자에서 어린애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면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지요. 그런 어떤 샌드박스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객체를 단면을 한번 잘라보는 섹션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객체들, 작성한 객체들에 대한 어떤 요소 정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정보들을 수정해보는 엔티티 인포와 그 다음에 스케치업의 전반적인 어떤 그 모델과 관련된 어떤 환경들을 설정하는 모델 인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와 포그라고 그래서 그림자와 안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아홉 번째로는 작성된 객체들을 그룹화할 수 있는 그룹 기능과 그리고 그룹과 유사하긴 하지만은 컴포넌트라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진 객체들이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상호 이렇게 함께 변화가 되는 그런 어떤 컴포넌트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와 아우터라인이라 그래서요. 만들어진 객체들을 여러분 관리하기 편하도록 레이어로 한번 나눠보고 또 아우터 라인으로 이용해서 그룹과 컴포넌트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쉽게 하면 뭐 줌인, 줌아웃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과 그다음 애니메이션 툴을 이용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로는 이제 웨어하우스와 구글 툴인데요.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스케치업, 전 세계의 스케치업 유저들이 만든 파일들을 자유스럽게 이제 공유하고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툴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어떤 지형들을 가져오거나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를 다시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로 옮겨 볼 수 있는 그런 구글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로 이제 매치 포토 툴이라 그래서 2차원 사진들 있죠.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 이 사진을 기초로 해서 3D 모델로 한번 변환해보는 매치 포토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스케치업 외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 즉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루비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스케치업에서 만든 어떤 모델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보내기와
내보내기와 불러오기. 임포트는 우리가 불러오기고 익스포트는 내보내기죠.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과 루미온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연동이 잘 돼요. 그래서 루미온이라는 것은 실시간 3D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루미온 프로그램과 스케치업의 어떤 연동, 즉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번부터 16챕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의 소개와 그리고 화면 구성, 사용자 툴바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제 스케치업 2013의 시작 화면이 볼 수 있겠고요. 이 시작 화면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쳐서 다음과 같은 우측에 있는 이런 어떤 작업 화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스케치업 프로 2013을 한번 실행시켜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케치업 2013 파일을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제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Welcome to SketchUp이라 그래서 스케치업 프로 2013이라는 주제 하에 다음과 같은 시작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항상 스케치업은 다음과 같은 시작 화면을 여러분들이 먼저 거쳐서 작업 화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단위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건축 인테리어 그리고 토목 조경에 전문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 도면들, 이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맞춰 주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피트라든지 인치 단위를 많이 쓰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쓰게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통되는 단위가 바로 이제 통용되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밀리미터 단위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 이 템플릿이라는 것이 비단 이 단위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설정해주는, 함께 여러분들이 불러오는 그런 어떤 기능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치업 프로 2013을 깔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피트라든지 아니면 메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즈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위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피트라든지 메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있는 아키텍처 디자인 해서 밀리미터 단위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스타트 유징 스케치업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스케치업 시작 화면이 우리가 작업 화면이 뜨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업은 화면 구성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 언타이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스케치업 프로 되어 있죠. 제목 표시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가 한 번도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타이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파일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 해서 뭐 바탕화면에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111이라고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언타이틀 부분이 111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 이제 풀다운 메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령어들을 이렇게 그 영어로 해서 영문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 그대로 이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아래로 이렇게 다운되면서 메뉴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뭐 에디트부터 시작된 이런 모든 메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말고는 다 아이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아이콘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파일이라는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죠. New라는 것은 Ctrl N이라는 핫키를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새로운 도면을 열기, 그 다음에 기존 파일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오픈, Ctrl O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장기는 세이브 기능, Ctrl S,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환경을 단위라든지 기본 아이콘 구성을 여러분 변화시켰을 때 이를 여러분들만의 템플릿으로 저장하고자 할 때는 이 세이브 에지 템플릿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주요한 기능이라고 본다면은 여기 3D 웨어하우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모델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스케치업 모델을 가져올 때 우리가 3D 웨어하우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와 익스포트,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다른 형식으로 불러오기, 그 다음에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그리고 출력에 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리포트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물량 산출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타 기능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최근 불러왔던 파일들에 대한 어떤 경로와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도구 툴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도구 툴바는 우리가 Getting Start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 주요한 어떤 도구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 부분을 여러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도구 상자를 여러분들이 빼낼 수가 있지요. 현재 Getting Start라고 되어 있지요. 다시 끌어서 여러분 위로 놓으시면은 자, 이렇게 위로 우리가 도구가 삽입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끌어서 제가 측면에다 갖다 대면 측면으로 이렇게 도구 상자가 우리가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끌어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도구들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여기 빈 곳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스케치업 프로 8.0하고 스케치업 프로 2013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스케치업 프로 8.0에서는 이 도구 아이콘을 불러낼 때는 추가적인 도구 아이콘을 불러낼 때는 여기 보면 뷰에서 툴바에서 여러분이 불러내셔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뷰의 툴바로 가보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불러낼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빈 곳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원하시는 툴바를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프린시펄이라는 기능을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주요 기능이라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콘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로잉 툴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드로잉 툴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로 여러분이 추가로 끼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측면에다가 우측에다 이렇게 끼워 넣으셔도 돼요. 그죠? 아니면 이제 옆에다 좌측에다 이렇게 끼워 넣으셔도 상관없겠지요. 자, 불필요할 때는 X표 눌러서 꺼주시면 되죠. 자, 그럼 만일 여러분들만의 도구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빈 공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 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제일 밑에 툴바를 클릭해 주세요. 일단은 주요 기능은 여기서 뭐 체크해 주셔도 툴바를 꺼낼 수가 있고요. 옵션을 보시면은 큰 아이콘이 돼 있죠. 큰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좀 아이콘이 좀 커집니다. 다시 눌러 주시면 아이콘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도구 모음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현재 저는 1, 2, 3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제가 삭제를 하나 하고요.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새로 만들기 눌러서 제가 ABC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ABC라는 게 체크가 자동적으로 되면서 다음과 같이 빛난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콘을 여러분이 끌어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다시 여기 있는 아이콘을 끌어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어떻습니까? 아이콘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나만의 아이콘 도구 툴바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사라지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모두 다시 설정을 다시 눌러주시고 예스 눌러주시면 다시 이제 생성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툴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자가 임의로 이렇게 툴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스케치업 프로 2013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자주 쓰는 도구 상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겠지요. 필요 없을 때는 지금 ABC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삭제 누르셔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은 큰 화면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작업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기존의 이제 3D Max하고는 좀 다르게 3D Max라는 것은 보통 4개 화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보통 하나의 화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이 써 있어요. 항상 이 버전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캐릭터가 바뀌게 돼요. 예, 지금은 이제 남자인데 그전 8.0 버전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간감을 우리가 좌표의 공간감을 우리가 확인해 주기 위해 서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빨갛게 되어 있는 축선을 우리가 X축이라고 얘기하고요. 녹색을 우리가 Y축, 그 다음에 청색을 우리가 Z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조작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휠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시면은 확대가 되고요. 휠을 안쪽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리고 오빅 기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린다면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눌러주시면 손바닥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팬 기능이라 그래요. 위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여기는 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주셔서 이렇게 움직여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꽉 눌러주시고 마우스 움직여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시킨다 뿐이지 얘가 이제 객체가 이동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휠을 돌렸다 당겼다 하시면은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휠만 이렇게 눌러서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은 오빗 기능,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빗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 휠을 눌러주시면 팬 기능이 돼서 화면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다. 그 다음에 Shift Z를 눌러주시면은 Shift Z가 바로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 줌 익스텐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Shift Z를 키보드에서 눌러주시면 내가 만든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이 꽉 차게 이렇게 확대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꼭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조작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아이콘, Getting Start에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메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참 중요한데, 스케치업은 CAD처럼 정확한 수치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이라든지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저먼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잠시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도구 툴바 중에 렉탱글이라는 아이콘을 제가 클릭하도록 하죠. 그리고 시작점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메저먼트가 디멘전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면서 수치값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 세로 100에 100짜리 X축과 Y축의 길이가 100에 100짜리를 그려보도록 하죠. 100 콤마 100이라고 바로 이제 키보드에서 입력해 주시면 밑에 있는 디멘전의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디멘전스의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엔터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100에 100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두께를 줘보도록 할까요? 높이 값을 위에 있는 Getting Start에서 제가 풀 푸시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은 디스턴스라 그래서 값이 계속 바뀌지죠.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바로 200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200이라는 값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가로 세로 100에 높이 200짜리의 사각형이 여기 있는 메저먼트라는 기능을, 이걸 V12 박스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의 전반적인 화면 구성과 그 다음에 아이콘을, 여러분들만의 아이콘, 즉 도구 상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스케치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스케치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기존에 알고 있던 다른 3D 프로그램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이 스케치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케치를 하듯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도면을 생성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굉장히 직감적입니다. 직감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모델링이 되게끔 굉장히 편리한 어떤 기능과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굉장히 자유롭지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이제 스케치업 파일과 연동을 하려고 하는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스케치업의 어떤 장점이 많고 스케치업의 어떤 발전 방향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인 어떤 스케치업의 어떤 소개와 화면 구성,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콘의 생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